반갑습니다. 항우사 전문 강사 강재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초심을 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라를 대표하는 삼국통의 명작, 그 유명한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그 김유신 장군의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신 장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신라를 대표하는 삼국통의 명장, 이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해서 보면 이 김유신 장군은 골품 제도로 대표되는 신라의 유리천장을 뚫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런 집념의 사나이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후자의 관점에서 한번 김유신 장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신 장군의 집안은 김해 김씨 집안으로서 몰락한 금강가의 왕족 후손이죠. 금강가의 마지막 왕이 김구해라고 구영왕인데 이분이 신라 버풍왕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버풍왕은 이 구영왕 김구해를 진골로서 대우했다는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진골로서 대우를 받았지만 여전히 신라의 주류 진골들은 현실적으로 이 김유신 장군의 집안을 편입 진골, 심지어는 짝퉁 진골이라면서 굉장히 멸시하고 이렇게 냉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의 집안은 가슴에 한이 맺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구의 구영의 아드님이 그 유명한 김무력 장군인데 이름도 무력이지 않습니까?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명장이에요. 특히 진흥왕 달리던 당대 최고의 명장입니다. 이분이 관사던 전투에서 백제의 성왕을 죽이고 백제군 1만 명을 몰살시키는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진흥왕이 크게 기뻐하면서 이 김무력 장군에게 잡찬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관능을 하사하고 또 진굴로서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버풍왕과 진흥왕이 연이어서 김유신 장군의 집안을 진골로서 확실히 대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라의 주류 진군들은 이 김유신 장군의 집안을 냉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무력 장군의 아드님이 바로 김서현 장군, 오늘의 주인공 김유신 장군의 아버님이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모종의 계책을 시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혼테크 전략이죠. 예나 지금이나 신분 상승에는 혼테크가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를 꼬시기로 했느냐? 바로 진흥왕의 조카딸이자 스쿨종의 따님인 성골 출신의 만명분을 꼬시기로 하게 됩니다. 자, 삼국사 얘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김서현 장군이 눈짓으로 만명분을 꼬셔서 길거리에서 야합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버지 스쿨종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감히 김서현 따위가 내 딸을 넘봐? 왜냐하면 자신의 집안은 신라 최고의 신분계층인 성골이지 않습니까? 근데 김유신 장군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그냥 진골도 아니고 편입 진골, 짝퉁 진골이지 않습니까? 이 혼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스쿨종이 자기의 딸이었던 만명부인을 별채에다 감금을 시켜놓습니다. 근데 하늘이 도왔는지 벼락이 치게 되고 그 별채에 구멍이 나죠. 그래서 만명부인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정의였던 김서현 장군하고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충청북도 진천까지 도망가서 그곳에서 건장한 사내 아이를 하나 낳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유신 장군이 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김서현 장군이 혼테크 전략으로 성골 출신의 만명부인과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라의 주류 진군들은 이 김유신 장군의 집안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정말 그만큼 이 신라의 골품제도, 이 유리천장은 높고 강고했던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서현 장군의 아드님이었던 김유신 장군이 특단의 대책을 또 세웁니다. 역시 혼테크 전략이죠. 이번에 누구랑 결혼하느냐? 이 김유신 장군한테는 2명의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첫째가 보이고 둘째가 문인데 자신의 여동생을 당대의 유력한 진골 가문 출신이었던 김춘추와 결혼시키겠다,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김춘추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해서 잘 아시죠? 바로 나중에 태종무열왕이 되시는 분이고 김유신 장군의 절친이지 않습니까? 이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거든요. 이 진지왕이 진흥왕 다음 왕인데 유분열을 탐하다가 폐위된 비운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왕이 될 수 없었죠. 이 진지왕의 아드님이 김용수 또는 김용춘이로 알려진 분인데 당연히 왕이 될 수 없고 그분의 아드님이 바로 김춘추인데 역시 왕이 될 수 없죠. 당시 신라의 주류 진군들은 김춘추 집안을 굉장히 견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폐일인 진지왕의 손자 김춘추 왕이 되게 되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게 되고 또 정치적 보복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견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춘추도 굉장히 비주류 진군으로서 가슴이 한이 많죠. 원래는 강력한 왕의 계승권자이지만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런 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왜 김유신은 하필 김춘추를 선택했을까? 김춘추가 비록 비주류 진골이긴 하지만 왕제고 굉장히 제주도 이런 비전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특히 일본 서기 기록에 따르면 김춘추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용모가 아름답고 언변이 뛰어났다. 그러니까 외모도 굉장히 잘생겼고 언변도 있고 집안도 좋고 또 제주도 뛰어나니까 이 사람이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라 사회는 송골만이 왕이 될 수 있는 사회거든요. 근데 송골의 씨가 거의 말랐어요. 송골 남진에.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덕망공주, 즉 선덕여왕과 승망공주, 진덕여왕이 돌아가시면 이제 송골의 씨가 없습니다. 결국 진골 중에서 왕이 되야 되는데 김춘추는 여전히 강력한 왕위 계승건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김유신이 김춘추를 왕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자신의 여동생이 왕비가 되겠죠. 그리고 자기는 뭡니까? 신라의 주류진으로서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전을 세웁니다. 일단 김춘추와 축국이라는 일종의 공놀이를 하다가 일부러 이제 김춘추 옷을 받는 것이 옷이 찢어졌겠죠. 그러니까 천연덕스럽게 자, 우리 집에 가서 옷을 꿰맵시다 하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여동생을 부르죠. 첫째 언니였던 보희를 불러서 네가 좀 이 춘추공의 옷을 꿰매달라 하니까 보희가 뭐라고 하냐면 사소한 일로 기공자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해버렸어요. 굴려들은 목을 찬 거죠. 여러분 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 인생, 행복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문희를 불러서 부탁했더니 문희는 이제 오빠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하면서 김춘추의 옷을 꿰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눈이 맞았고 하룻밤 썸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여기까지는 김유신 장군의 계획대로 이제 차근차근 잘 진행됐는데 그 다음에 김춘추가 이제 내몰라라고 내뺀 거예요. 사고는 치고 이제 내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김춘추가 왜 이제 문희와의 혼사를 주저하고 도망갔을까 보면 바람둥이였을까? 그건 아니죠. 김춘추가 바람둥이는 아니고 김춘추 입장에서 얼떨결에 사고는 쳤는데 뒷감당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도 왕이 되고 싶지 않고 왕이 되기는 흠결이 많았던 그런 비주류 진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유신 장군의 집안은 자신보다 더 격이 낮은 편입 진골, 짝퉁 진골이거든요. 따라서 김유신 장군 집안과 혼사를 했을 때 과연 이 집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 계산을 했을 겁니다. 본인이 결국 왕권 도전에는 김유신 장군의 집안이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판단 때문에 도망가고 주저했던 것이죠. 김유신 장군은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감히 춘추니가. 그래서 저는 김유신 장군이 새로운 작전, 비장의 카드를 뽑아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라 서라벌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화려한 불쇼. 이 불쇼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리면 아까 보희와 문희라는 자매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인데 보희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뭐냐면 경주 남산에 올라가서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이 강이 돼서 서라벌을 다 잠기게 하는 꿈이에요. 누가 봐도 해몽을 잘할 줄 모르는 우리가 봐도 최고의 길몽인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문희한테 했더니 문희가 영리하고 지혜로운 이 문희가 언니 보고 그 꿈을 자기한테 팔라고 합니다. 근데 보희가 덜컥 팔아버렸어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죠. 여러분 꿈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길몽 함부로 팔면 안 돼요.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았고 결국 문희가 김춘추의 왕비가 되고 나중에 자신이 낳은 아들 문무왕이 상국토라는 그런 왕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뒷이야기까지 말씀드렸고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항공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